모신 나간 소총, 맥심 기관총, 수류탄, 이들은 당시로선 첨단 무기들인데요. 용산 전쟁기념관에는 봉오동 전투에서 사용된 모신 나간 소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구 반대편 체코 군사기술박물관에서도 독립군이 쓰던 것과 똑같은 총이 발견됐죠. 체코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체코군이 사용하던 무기라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던 한국 독립군과 체코군이 같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걸까요? 지난해 한국 독립군 최초의 현대전이라 불리는 봉오동 전투가 승전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같은 해 김좌진 장군이 승리로 이끈 청산리 대처 또한 100주년을 넘겼죠. 한국 독립운동사의 첫 승리인 봉오동 전투, 그 승리의 비결은 강인한 정신력과 지형 지물을 이용한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 승리의 비밀이 또 하나 있는데요. 100년 전 봉오동 전투에서 독립군이 사용한 것과 같은 무기가 체코 군사기물 박물관에서 발견된 이유가 뭘까요? 모신 나간 소총, 맥심 기관총, 수류탄, 이들은 당시로선 첨단 무기들인데요. 용산 전쟁기념관에는 봉오동 전투에서 사용된 모신 나간 소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구 반대편 체코 군사기술박물관에서도 독립군이 쓰던 것과 똑같은 총이 발견됐죠. 체코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체코군이 사용하던 무기라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던 한국 독립군과 체코군이 같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걸까요?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6일에서 7일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홍범도, 최진동, 안무 등이 이끄는 대한군 북로 독군부의 독립군 연합부대와 신민단 예하 이흥수, 한경세의 신민단 독립군 한개중대가 연합한 한국 독립군 1200여 명이 중국 지린성 허릉현 봉오동에서 일본군 제19사단의 야스카와 지로가 이끄는 월강 추격대대와 니히미 지로가 이끄는 남양 수비대 예하 한개중대 병력 500명과 싸운 전투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 측 피해자는 전사자 157명에 중상 200명, 경상 100명을 기록했는데, 한국인 독립군 측 피해는 전사자 4명, 중상 2명에 불과해 피해가 거의 없다 시피 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독립군의 압도적인 승리였죠.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은 제19사단의 작전 실패로 일본군이 서로 총을 겨누고 발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한국 독립군은 봉오동의 지형과 기후 조건을 잘 이용해 일본군을 봉오동의 험준한 골짜기로 유인, 선제 총공격을 감행하여 일시에 일본군을 섬멸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승리의 함성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죠. 봉오동 전투는 3.1운동 직후 만주에서 집결한 독립운동 세력이 독립전쟁에 해를 선포하고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벌이면서 사실상 첫 대승을 거둬 한국 독립군의 사기를 크게 올리고 병력 보강과 군비 확충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어 1920년 10월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여러모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전투인데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영웅 여천 홍범도 장군은 1868년 8월 27일 평안북도 자성의 남양 홍씨 가문에서 가난한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가 출산 후 유증으로 사망해 동네 안악들로부터 젖을 얻어먹으며 자랐고, 9살 되던 해에는 부친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 고아가 됐죠. 그래서 그는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머슴, 평양 감염 나팔수, 제지소 노동자, 금강상 신계사 지담대사 상좌승, 소장농, 포수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의병과 독립군이 되어 국내에서 수많은 항일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는데 엄청난 공헌을 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1937년 스탈린이 연해주의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는 바람에 69세의 나이에 카자흐스탄의 크지로르다에서 야간에는 고려극장의 수의로 일하고 주간에는 정미소의 근로자로 외로운 삶을 살다가 조국의 광복을 바로 눈앞에 둔 1943년 10월 25일 76세 한많은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부인은 일본군에 붙잡혀 고문으로 숨지고, 장남은 전사하였으며 처남은 전투 중에 병사했죠. 그의 혈육 하나 남기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조국 해방에 바치고 떠나갔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962년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훈을 기려 건국 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죠. 카자흐스탄의 크지로르다에는 1982년 카자흐스탄의 한글신문 레닌기치 기자들과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 홍범도 장군의 흉상과 3개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말년에 홍범도 장군이 거주하던 집은 크지로르다의 역사기념물로 지정되었고, 집 근처의 거리는 홍범도 거리로 지정되었으며, 카자흐스탄 국립고려극장에서는 해마다 연극 나르는 홍범도 장군을 공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3.1 독립만세운동 100일주년을 맞이하며 카자흐스탄의 크질오르다 묘소에 잠들어 있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안해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실행을 옮기고자 했던 봉안 계획은 연기된 상황이죠. 윤 대통령은 올해 3.1절을 맞아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3.1운동 102돌 기념식에서 홍범도 장군 부인 단양이 씨와 아들 홍현숭 씨 등 독립유공자 7명에게 건국 훈장 및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단양이 씨는 1908년 3월 함경남도 북천군에서 홍장군의 의병 활동과 관련해 체포돼 취조를 받던 중 심한 고문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죠. 홍영숭 씨는 아버지 홍장군의 의병 부대로 들어가 1908년 함경남도 정평에서 일본군과 전투 중 순국했습니다. 이제라도 그들의 넋을 기를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2019년에는 봉오동 전투를 소재로 영화가 제작되었고 2020년에는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우표가 발행되었으며 2020년 6월 7일 오전에는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봉오동 전투 승전 100주년 기념식이 승리 또 승리라는 주제로 개최된 바 있죠. 전 독립기념관장인 김상웅 선생은 여천 홍범도 장군의 생애와 업적의 역사적 의의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선 왕조에 온갖 혜택을 입었던 왕족, 대신, 고위 관료들이 친일파가 되어 민족을 배신할 때에 홍범도 장군은 미천한 가문 출신이었지만 삼포수, 의병, 독립군, 빨치산 대장이 되어 민족 해방투쟁에 모든 것을 바친 혁명가였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혁명 내전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해온 체코슬라바키아 군단이죠. 한국 독립군은 이 체코 군단으로부터 다양한 최신 무기를 구해 독립운동에 사용했습니다. 무기를 구입한 자금은 우리 조국의 아낙네들이 금부치를 팔아 모은 돈이었죠. 후일 체코 골동품 시장에는 종종 금비녀, 금반지, 비단 보자기 등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총 한 자루라도 더 사기 위해 기꺼이 내어둔 금부치가 체코 군단을 통해 넘어간 것이었겠죠. 러시아 내전 과정에서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은 1916년 5월 우랄 산맥 도시 첼리아빈스크에서 무장 봉기를 일으켜 볼세비키와 싸우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이동하며 귀국길을 준비했습니다. 첫 부대가 같은 해 말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해 마지막 부대가 도착하는 1920년 9월까지 블라디보스톡에 체류했는데요. 그들은 열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 체류하면서 덴니크라는 신문을 발행했죠. 블라디보스톡에서 발간된 덴니크 1920년 3월 7일자에는 체코 군단과 확립 독립투사들 사이에 비밀스러운 무기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이 무기들은 만주에 산재했던 우리 독립군에 전해져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안겨주는데 큰 몫을 했죠. 청산리 대첩의 주인공 이범석 대장은 자신의 회고록인 의등풀에서 독립군 무기를 체코 군단에서 구입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항에서 서유럽행 배편을 기다리고 있을 때 체코슬로바키아 군대는 한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이들은 체코슬로바키아가 오스트리아 제국 식민 통치 아래서 겪어온 노예 상태를 떠올렸고 우리에 대해 연민을 표시했다. 결국 체코슬로바키아 망명군들은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무기를 북로 군정서에 판매하기로 했다. 무기 거래는 깊은 숲에서 한밤중에 이뤄졌다. 이러한 무기들은 우리 진영으로 옮겨져 숲속에 무더기로 쌓아놓았다. 일본은 체코군이 대량의 무기를 한국 독립군에 넘겨주었다는 정보를 얻어 러시아 정부에 항의했지만 체코 군단은 볼세비키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체코 군단에서 구입한 무기를 수송하는 작전의 책임자는 김좌진과 이범석이 지휘하는 북로 군정서에서 활약하던 이우석이었죠. 작전에 동원된 한국인은 230명이었고 이들은 총 200정의 권총과 기관총과 탄약을 옮겼다고 합니다. 체코 군단은 왜 무기를 한국 독립군들에게 넘겼을까요? 우선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1918년 말 1차 대전이 종전하면서 체코슬로바키아는 독립을 이뤄냈고 체코 군단이 돌아갈 때는 무기를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또 강대국에 의해 식민지가 된 한국에 연민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북로 군정서 지휘관이었던 이범석은 체코 군단에 무기를 요청하면서 우리는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았던 당신들처럼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한국인들이요 라고 말했죠. 그들은 체코슬로바키아가 오스트리아 제국 식민 통치 아래서 겪어온 노예 상태를 떠올리면서 연민을 표했다고 합니다. 체코 군단의 총지휘자 라돌라 가이다 장군은 1920년 초 귀국하기에 앞서 그의 부대가 보유하고 있던 무기 일부를 한국 독립군에 팔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립군이 구매한 무기의 상당수는 미국 제품이었죠.
1차 대전 당시 제정 러시아는 육군을 모신 리강 소총으로 무장했는데 러시아 산업 능력으로 충분히 생산할 수 없어 미국에 발주했습니다. 차르근에 소속된 체코 군단은 모신 나간 소총으로 무장했고 한국 독립군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러시아 무기를 들고 일본군을 물리쳤죠. 당시 독립군이 체코 군단에서 사들인 무기는 소총 1200정, 기관총 6정, 탄약 81만 발, 박격포 2문, 권총과 다량의 수류탄 등이었습니다. 체코 군단에서 사들인 무기는 암시장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했다고 합니다. 당시 체코 군단과의 무기 거래 협상에는 연해주에서 한인 사회를 이끌던 최재형이 나섰는데 그는 어린 나이에 블라디보스톡에 이주해 선원, 무기 공장 노동자로 고생한 끝에 군수 산업으로 돈을 벌어 안중근 의사를 후원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독립운동을 후원했었죠. 그는 1920년 4월 일본군에 피살 때 순국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립을 이루기까지 정말 많은 선조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한일 관계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독립군들의 정신과 비상함을 이어받아 21세기를 주도하는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아가야겠죠?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140만 투자자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받는 급등 종목 화면 클릭하고 무료로 받아가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